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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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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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신문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북미 회담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미세먼지 관련 소식, 그리고 고 김용균 씨 장례 소식과 1호 영리법원 관련 이슈 전하겠습니다. 영리병원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예. 자, 일단 이번 달 말이 되죠. 27일, 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됐다라는 네. 소식부터 보죠.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만나고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입니다. 그 도시는 밝히지 않았는데 다낭이 유력하고 하노이도 후보로 여전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 내용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서 양쪽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세부적인 내용 합의하기 위해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평양에 도착해서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네.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27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트럼프 담판으로 정했고요. 한겨레는 한반도 평화운명가를 베트남 1박 2일로 선정했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는 이명선 기자하고 잠시 뒤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국경연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도 이야기거리가 제법 많습니다. 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세먼지 관련된 소식인데 지난달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요. 이 관련 기사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 기사고요. 지난달 최악 미세먼지 75%가 중국 등에서 왔다. 조선일보는 1월 최악 미세먼지 최대 82%가 중국 거쳐 날아와 이렇게 정했습니다. 75%는 이제 평균 수치고 최대 82%까지 우리나라 밖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중에서 또 가장 많은 그런 양을 배출했고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1일, 15일 5일간 발생한 전국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했더니 69에서 82%가 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봐야 되는데 고 김용균 씨 장례가 오늘부터 치러지죠? 네, 이 사고 발생 2달여 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김용균 씨가 맡았던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 2,2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았고요. 또 2인 1조 작업 시행 같은 후속 대책이 주 내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제 역시 남아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사망 시 이 사업주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하한선이 여전히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인 1조로 작업한다는 명시된 규정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가 이걸 지킬 수 없었던 구조적인 현실의 벽도 여전히 높다라고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직고용 길트고 산업안전과제 남기고 가는 김용균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과도 있고 한계도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어찌 보면 그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희숙 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움직임들이 함께 지금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모두 신경 써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도에 생기기로 했었죠. 1호 영리병원, 이 관련된 소식이 보입니다. 사실 개설 허가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설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개원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개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사도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간호사 역시도 당초 채용 인원의 지금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졸속 허가가 나은 예견된 상황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더 악화된 상황은 중국의 녹지그룹이 이 진료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발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1호 영리병원 좌초 위기, 졸속 허가가 나은 예견된 재앙.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3287 끝번호 쓰시는 분 지금 내리는 비 왠지 봄비라고 생각하니 기운이 납니다. 고지부 식구들 모두 힘내보아요. 봄비면 좋을 텐데 비 내리고 추워진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하셔야겠고요. 5396님은 즐거운 설 연휴가 끝났네요. 여기는 인천인데요. 여기도 눈발이 날립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죠? 네. 2730님은요. 연휴 끝나고 나니 벌써 목요일이네요. 예, 이틀만 또 버티시면 쉬실 수 있습니다. 7033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제 배부르게 먹었던 음식이 몸으로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예, 저도 몸으로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 확 와닿네요. 가득합니다. 예. 네. 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샵 1035 우물정 1035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는 밤사이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터넷 뉴스 토픽을 볼 텐데 네. 지금 검색어 상위권에 엘 클라시코라는 단어가 떠 있죠. 네.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말콤 다양한 축구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엘 클라시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라는 두 팀이 있는데 스페인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죠. 네. 그러니까 엘 클라시코라는 뜻이 전통의 경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주 오래된 라이벌인데 이건 사실 축구를 넘어서 어떤 그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게 바르셀로나인데 그렇죠. 이게 어떤 인종의 또 그 독립을 주장했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얽혀 있어서 거의 뭐 한일전 이상 가는 정말 아주 그 불꽃 튀기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죠. 뭐 전 세계의 관심이고 일단 뭐 라이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고 축구에서는 엘 클라시코가 그야말로 라이벌전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이죠. 그야말로 네. 이제는 뭐 엘 클라시코의 뜻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구강컵 스페인 구강컵 4강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 맞습니다. 시간으로 5시에 시작했고 지금 전반 끝났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가 오늘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결과도 또 관심 있게 보시겠고요. 스페인 여행 가면 여기 두 경기장 꼭 찾아가는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자, 토픽 설 연휴 음주 적발 살펴볼 텐데 네. 음주운전 많이들 하셨군요. 지금 음주운전하고 얌치운전이 굉장히 많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뭐 음복운전에 숙취운전 2일부터 5일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지금 1,000명이 넘는데 하루 200여 명이나 적발이 된 겁니다. 심지어 이제 경찰이 단속을 예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렸고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어떤 술자리 다음날 숙취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줄어들었고요. 음주 사망사고 역시 5건에서 1건으로 줄었지만 뭐 이게 좋은 성적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 그럼요. 근절이 돼야죠. 얌체운전도 마찬가지고요.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6명 타야 되는데 1~2명, 뭐 3명 탄 분들이 많았고 지금 드론이랑 헬기까지 동원해서 740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폭발 사고가 있었네요. 네, 이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는데 미국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했는데 또 거기다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20대 남성이고요. 이거 부검을 해봤더니 그 전자담배 장치의 파편이 목 부위에 박힌 것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이 파편이 박힌 거고요. 지난해 5월에도 미국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리튬 배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서 17년 미국에서는 이 폭발 사고, 화재 사고가 2,000건 이상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화재가 6건 발생했습니다. 사망 사고는 없었고요. 어쨌든 리튬 이온 배터리의 충격을 절대 가하시면 안 되고요. 정품 충전기 사용하고 과충전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소방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교황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사제들의 성폭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 속에서 일부 사제들이 수녀들을 상대로 성폭력 해왔다라는 폭로가 있었고 교황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목소리는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앞서 지난달 그 교황청이 동료 수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헤르만 가이슬러 신부의 사표 수리했고요. 지난해 7월에는 아동 성학대 혐의를 받는 워싱턴 대교구 이 시어도 맥케릭 대주교를 해임하고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는데 대체 이 성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어딘지 특히나 종교계에서 이런 소식 터지면 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일본에서 아주 의미 있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식인이라는 토픽이 떴는데 21명이 어제 무라야마 담화를 근거로 해서 남북한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사과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무라야마 담화라는 게 1995년에 당시 일본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태평양 전쟁 패전 50주년 총리 담화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2019년 일본 시민 지식인 성명에 지금 뭐 도쿄대 명예교수를 포함해서 일본인 교수, 변호사, 언론인 한 226명이 함께 했거든요. 자,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커져서 더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까지도 이런 사실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이런 상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뭐 지식인들, 일본 사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둬야겠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